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C가 우리 흔히 보는 물질 중에 뭐 약으로도 쓰지만은 뭐 어쨌든 비타민 C가 이렇게 소변을 산성화시켜요. 그죠? 그리고 뭐 사실 비타민 C는 약으로 쓰진 않지만 NH4CL은 산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약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소변을 산성화시키면은 알칼리성 약물은 잘 배출되니까. 반대로 이제 NaCO3 흔히 왜 중조라고 그러죠? 중조. NaCO3 중조는 소변을 이제 소변을 알칼리화시키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써요 약으로도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비타민 C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타민 C가 소변을 산성화시키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요산이 또 잘 배출되는 거에 좀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유레이트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배출을 돕는 건데 배출을 돕는 거란 말이야. 배출을. 그러니까 통풍에 좋을 수 있는데 생성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성기에 막 생성되고 있을 때는 많이 생성되는 게 소변으로 많이 나가다 보면은 결석에 응집될 가능성도 많은 거지. 그래서 이게 과연 뭐가 맞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잘 나가니까 요산이 주니까 통풍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생기다 보면은 결석이 또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지. 급성기에는.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근데 보통은 어쨌든 별 관계 없고 특히 뭐 통풍 환자들이 보통은 통풍이 조절되고 있잖아요. 그 알로프리놀이든 뭐든 그러니까 통풍이 조절되고 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큰 관계는 없어. 사실 별 관계 없는데 상용량 내에서는 별 관계 없는데 뭐 급성 발작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비타민 C 고량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편하기 전에 한번 우리 슬라이드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뭐 첫 번째 슬라이드 있는데, 이거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B1이나 B6가 영양 이용에 이렇게 관계된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글루코스를 먹으면 쭉 가서, 뭐 파이루빅 액시드, 파이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로 가는데, 비타민 B1이 그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그러니까 치아민이잖아요. 치아민 TPP가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를 도와서 파이루빅 애시드가 아세틸코에로 가는 걸 돕고 또 이제 그다음에 그 피리독신 B6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들어오는 거 뭐 글라이신이든 세린이든 페닐알라닌이든 파이루베이트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세틸코에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다 돕는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CA 사이클로 쭉 돌아가잖아요. 쭉 돌아가다가 뭐 이제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로 가서 알파케토 글루타릭 애시드 여기서도 역시 뭐 글루타메이트나 뭐 글루타민, 아르기닌, 히스티딘, 뭐 프롤린 이런 아미노산에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고요. 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 아까 뭐 메틸말로닐 코에이에서 석신일 코에이로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베타 옥시데이션 시켜서 그 세 개 남은 게 프로피오닉 액시드잖아. 그 세 개 남은 홀수. 그러니까 탄소가 홀수일 때 베타 옥시데이션 시켜서 세 개 남는 게 프로피오닉 액시드인데 걔를 프로피오닐 코에이로 바꿔서 다시 메틸말로닐 코에이로 바꿔서 메틸말로닐 코에이 뮤테이즈가 석신일 코에이로 바꿔서 이 사이클로 들어오기도 하고 지방산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쭉 그렇게 돌아간다. 자, 그렇게 한번 그냥 복습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 에너지 생성이 기본이라 해봐도 핵심이잖아. 핵심 모체잖아. 핵심 모체 그 골격에 B1과 B6가 관계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TPP가 비타민 B1이 이제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서 이렇게 아세틸 코에이를 만드는 거에 관계되는데 아세틸 코에이를 만드는 거에 관계되는 건 모든 세포에 다 해당되는 거고 신경세포 같으면은 얘가 아세틸 코에이를 만드는데 콜린을 받아서 아세틸 콜린을 만드는 데도 쓰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 아세틸 코에이도 못 만들어지겠지만 즉 영양 이용도 안 되겠지만 아세틸콜린도 못 만들어지니까 신경 손상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슬라이드는 가끔 질문하시길래 가볍게 좀 정리해 봤는데, 비타민 B1이 또
뭐 특정 제품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임팩타민과 뭐 아로나민 골드 간에 뭐 그죠? 뭐 벤포치아민이 좋다 뭐 그지? 또 뭐 알릴치아민이 좋다 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건데 자, 뭐 알릴치아민 아니에요. 알릴치아민은 옛날 성분이고 요즘 프루설치아민을 쓰겠구나. 그러니까 뭐 벤포치아민이 좋다, 프루설치아민이 좋다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논점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 이제 원래 비타민 B1이 중요한 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냥 옛날에는 그냥 뭐 치아민에다가 이렇게 뭐 질산치아민, 염산치아민, 그러니까 질산염을 붙이거나 염산염을 붙이거나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용소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지속을 못해요, 몸에서. 금방금방 소변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즉 생체 이용률, 효과 지속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 변형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용성을 강화시킨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프루설치아민이냐, 뭐 벤포치아민이냐, 활성형 비타민이 되는 건데 지용성을 강화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알릴치아민, 뭐 알릴신과 결합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늘에 수출한 거고 옛날엔 이거 이제 일본에서 개발해서 되게 유명한 거죠.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구조를 조금 이제 변형시켜서 한 것이 프루설치아민이고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알릴치아민이 있고 벤포치아민, 뭐 프루설치아민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됐는데 어쨌든 벤포치아민은 이게 유럽에서도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치아민 염산염이나 치아민 질산염, 옛날 치아민 우리 흔히 보는 그런 수용성보다 이 BA가 굉장히 우수하단 말이야. 생체 이용률이. 그러니까 뭐 Cmax도 높고 Tmax도 높고 뭐 높아요. 생체 이용률이 높아. 혈중 농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혈중에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 오래 지속되기도 한단 말이야. 뭐 Cmax, Tmax. 자, 우수한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뭐 이런 다른 지용성 비타민보다도 그러니까 뭐 알릴치아민이나 이런 다른 지용성 비타민보다도 또 혈중 농도가 우수하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벤포치아민이. 근데 문제는 이 혈중 농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말초혈액에서 뽑지 우리가 뭐 뇌혈액에서 뽑진 않잖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뇌에 이렇게 농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벤포치아민이 뇌 농도에는 크게 증가를 못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피로 개선, 뇌 활력 증가, 비타민 B가 사실 뇌 활력에도 많이 관계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집중력 증가 이런 거. 근데 거기에는 뇌로 들어가야 되잖아. 생각보다 뇌는 잘 못 들어가다는 거야, 벤포치아민이. 지금 BBB를 통과를 못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벤포치아민은. 근데 이제 알릴치아민 그리고 알릴치아민 구조를 변형한 프루설치아민은 뇌로 잘 이행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 벤포치아민은 말초 작용, 뭐 손발저리거나 뭐 이런 말초 작용이 좋고 그 피로 회복이나 뭐 집중력 강화나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이런 피로 회복이나 집중력 강화나 그러니까 육체 피로나 말초 손발저리, 말초 육체 피로는 벤포치아민이 좋고 뭐 집중력 강화나 뭐 이런 뇌 쪽에는 옛날에는 프루설치아민이 좋다 이랬는데 요즘 또 이렇게 일동제약에서 연구한 거 보면은 한국인 대상으로 했을 때는 왜냐하면 그전 연구는 다 유럽이나 중국 이렇게 외국에서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2013년인가 14년인가 아무튼 한국인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말초 혈액에서도 별 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국인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 뭐 벤포치아민, 알리치아민, 뭐 비스벤치아민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프루설치아민 자 그런 거고 구조들 한번 봐보시고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벤포치아민과 프루설치아민을 주로 써요. 다른 거 잘 안 써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슬라이드 아까 얘기했던 그냥 논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그 위에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벤포치아민이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수용성 비타민보다 그 뭐 빨간색 네모 박스 읽어보면 대충 그런 건데 뭐 혈중 농도도 뭐 훨씬 뭐 5배 정도, 그러니까 about 5 times 한 5배 정도 빠르고 도달도 빠르고 뭐 생체 이용률도 보면은 n maximum about 뭐 그지 뭐 3.6 times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체 최대 이용률도 뭐 한 3.6배 정도 높고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뭐 다른 지용성 비타민보다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초혈액 기준에서는 뭐 빨리 효과도 나타나고 이용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위에 논문은 그 위에 논문은 보면 이렇게 점원이 독일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논문은 역시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한 건데 보면은 차이나잖아. 중국에서 한 건데 역시 뭐 벤포치아민이
대충 보면은 1140 하여튼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치아민보다 많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이거 말고 몇 개 있는데 벤포 치아민이 치아민보다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6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벤포 치아민과 프루솔 치아민을 비교한 건데 이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면은 대충 그런 얘기예요. 벤포 치아민이 프루솔 치아민보다 혈중 농도 증가는 좋더란 말이야. 그죠? 이것도 역시 독일에서 연구한 거거든요. 독일에서 점원이거든. 혈중 농도 증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밑에서 보자. 몇 번째 줄인가? 네모된 걸 쭉 보시면은 혈중 농도 증가는 빠른데 보면은 이것이 이게 말초 기준이지. 이 보면은 뇌에서는 잘 이용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구나. 그 다음 얘기인가 보다. 여기서 이제 그 빠르게 혈중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 있나 보다. 자, 7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벤포치라민 그 혈중 농도와 이게 그 브레인 그 BBB 통과나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것도 보면은 이제 프루솔치아민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품은 지용성이잖아.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인체 내에서도 프루솔치아민은 지용성이고 비비비를 잘 통과한다는 얘기야. 이 논문 얘기는. 근데 이 벤포치아민은 제품 자체는 지용성인데 먹고 나서는 체내에서는 수용성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초에서 작용하는 건 잘 작용하니까 관계없는데 비비비를 통과하는 거는 잘 안 되지 않나. 즉 먹고 나서는 체내에서는 벤포치아민은 수용성으로 바뀌지 않나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상 이 결과를 보면은 벤포치아민을 복용해도 생각보다는 벤포치아민은 뇌에서는 티아민 농도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프루솔치아민이나 여기서 이제 비스벤치아민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뇌에서 티아민 농도가 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대충 쭉 써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굳이 바쁘신데 영어 다 일일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얘기 논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반복해드린 거예요. 복습으로. 그 다음에 8번째 슬라이드. 자,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의 7번째 슬라이드까지는 고전적 견해야. 고전적 견해는 아까 얘기했듯이 벤포치아민이든 프루솔치아민이든 이런 이용률은 치아민 염산염이나 치아민 질산염, 치아민 질산염이나 치아민 염산염보다 말초 이용률은 더 좋아. 근데 그 중에서도 벤포치아민이 말초에는 더 좋다고 봤단 말이야. 손발저림이라든지 근육통 완화나 그 대신 프루솔치아민은 비비비를 잘 들어간단 말이야. 생체내에서도 지용성을 유지하니까 머리로 잘 들어가서 두뇌 피로 회복이나 뇌기능 이쪽에는 프루솔치아민이 좋다고 서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몇 년도 2013년인가 14년인가 제가 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일동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실험을.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오히려 거기서 보니까 이 프루솔치아민도 이 치아민 질산염, 무기가 이런 치아민 질산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무기염 형태랑도 이런 말초 혈액이 유의하기 좋고, 그죠? 좋아요 효과가 보면은 자, 그래서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벤포치아민과도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뇌로 들어가는 거 좋다는 건 이미 그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말초 혈중 농도도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보면은 Cmax나 Tmax, AUC가 그래서 유의하게 큰 차이가 없더라.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로나민 골드는 자기들이 특정 제품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일종의 실험한 거니까 아로마민이 자기들은 뇌에도 좋고 육체 피로 회복에도 한국인 대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대용 임팩타민이 어떻게 반격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뭔가를 준비하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한 거고 자 근데 어쨌든 너무 뭐가 좋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둘 다 좋은데 사실 둘 다 좋아요. 벤포치아민이나 프루솔치아민이나 어쨌든 활성형 비타민은 지용성을 강화해서 좋은데 특히 말초작용, 근육피로나 이런 말초작용은 벤포치아민 연구가 많고 뇌피로나 이런 거는 프루솔치아민이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다. 그런데 프루솔치아민이 말초작용에도 벤포치아민만큼 효과가 좋다는 특히 한국인한테는 최소한 한국인한테는 효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정도로. 이거 뭐 슬라이드 일일이 다 읽어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0번째 슬라이드는 뭐 그것도 별다른 얘기 아니라 이게 콜라겐이 이렇게 뭐 프롤린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C가 이게 뭐 프롤린, 글라이신 이런 게 막 그 연결돼야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비타민 C가 돕고 또 이렇게 실이 하나라면은 이제 실들이 막 꼬여야 이렇게 콜라겐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가닥이 하나라면 막 꼬여야. 이런 걸 튼튼하게 꼬이게 하는 게 이 라이실 옥시데이즈인데 또 이런 라이실 옥시데이즈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구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타민 C와 구리가 콜라겐 합성을 돕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11페이지는 그냥 그 얘기예요. 아까 그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스코베이트,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대사되면서 그러니까 옥살레이트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 이 비타민 C가 이렇게 아스코베이트가 이렇게 다이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로 되면서 그 밑에 그림은 이렇게 산화된 토코페롤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코페롤은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지질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세포막이지 뭐 세포막에서 작용할 거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물이 많은데 세포질에서 작용할 거고 이렇게 작용하면서 세포막과 세포질이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돕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항산화 제품할 때 설명했으니까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슬라이드는 엽산과 그러니까 폴릭액시드와 뭐 THF를 다룬 건데 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폴레이트는 뭐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예요. 우리 음식이나 뭐 이런 근데 그래서 뭐 천연형이라 그러면 조금 오박이긴 한데 뭐 천연형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형태니까. 근데 얘를 그냥 자연 식품 상태에서 섭취하면은 소장 점막에서 곧바로 폴레이트는 THF로 대사가 돼요. 이 THF는 이 교재 아까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엽산 사이클에 쓰이는 형태거든요. THF가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가 그래서 곧바로 THF로 잘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폴릭 액시드는 합성형인데 처음에 얘를 왜 이렇게 개발했냐면은 얘가 흡수율 자체는 이 천연 상태인 폴레이트보다 흡수율 자체는 좋단 말이야. 흡수는 잘 돼. 근데 문제는 흡수된 다음에 얘가 THF로 되기 위해서는 DHFR, 그러니까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지가 필요하다고. 즉 간에서 이런 작용들 하는 건데 이게 환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환원이. 리덕테이지. 환원이 돼줘야 되는데 근데 다 잘 환원되죠 뭐. 그래서 DHFR을 억제하는 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토트렉세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잘 되는데 근데 자꾸 이제 그 약간 오바긴 한데 마케팅적으로 오바긴 한데 이런 이제 요즘 이제 이런 다시 논점들이 제기되는 게 DHFR 활성이 약하거나 또는 너무 뭐 폴릭액시드를 많이 먹거나 이러면은 이 대사가 안 되는 폴릭액시드가 전신순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폴릭액시드가 뭐 전신순환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암 발생시킬 수도 있다더라. 뭐 CNS를 손상시키거나 뭐 인지장애, 여러 가지 신경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더라. 이런 제기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뭐 자꾸 이렇게 이런 마케팅적으로 이런 말들이 뭐 기사나 인터넷에 보이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아직 이걸 믿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맞다고 증명이 되려면 간 기능이 얼마나 나쁘면 얼마나 DHFR 활성이 떨어지고 다른 약을 먹어서는 또 얼마나 DHFR 활성이 떨어지고 다 이런 게 그 실험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규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의 추정이죠, 추정. 설이고 너무 믿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게 얘기들이 있다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 미네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네랄에 대한 이해. 자, 인체 체중의 한 4%를 차지한다더라. 그런 거고, 뭐, 인체가 필요로 하는 양에 따라서 마크로 미네랄, 뭐, 마이크로 미네랄로 나누기도 한다. 자, 그래서, 뭐, 미네랄은 인체 골격과 치아를 구성한다. 뭐, 세포막 투과성, 뭐, 삼투압, 수분 균형, 체액의 산염기 균형에도 관여한다. 대사에 필요한 뭐, 코엔자임, 코팩터 이런 거에도 관여한다. 그런 거고, 또 이제 뭐 또 특정 이온은 여러 가지 뭐 활동 전이를 이제 그 전도하는 거나 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 좀 이렇게 매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미네랄은 우리가 몇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미네랄은 이 뭐 예외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뭐 이온화가 돼야 뭐 이온화 미네랄, 이온화 칼슘 막 이러는데 그럼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미네랄은 이제 그 일단은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가 돼야 돼요. 흡수가 먹었을 때. 그래서 뭐 이온화 칼슘이다 보다 막 선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온화가 잘 되려면은 적절하게 위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필요해, 미네랄은. 흡수가 잘 되려면. 근데 이온화가 됐다고 얘가 뭐 칼슘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칼슘이 이렇게 이 상태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뭐에 붙어서 흡수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뭐 꼭 칼슘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유기산 칼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아미노산 이런 거랑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형태가 뭐 유기산 칼슘, 뭐 유기산 마그네슘 뭐 이러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딴 것도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아미노산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적절한 위산 분비와 양질의 어떤 게 그 아미노산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다. 시기가 잘 흡수되려면 요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비타민 편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항상 비타민은 뭐 짝산, 짝염기 이런 식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은 서로 이렇게 짝이 있어요. 뭐 칼슘 작용을 돕는 비타민은 비타민 D라든지 뭐 비타민 K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있어. 뭐 마그네슘은 글쎄 뭐 항스트레스 쪽으로는 비타민 C를 연상해봐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같이 먹으면 도움되는 뭐 예를 들어서 아연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타민 A나 비타민 D를 연상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같이 먹으면 도움되는 미네랄은 비타민이 있어. 반대로 물론 비타민도 같이 먹으면 도움되는 미네랄이 있고 이렇게 쌍을 쳐서 공부하는 훈련을 일단 하자고요. 그게 이제 미네랄의 기본이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네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미네랄이든 적절한 위산이 있어야 돼. 잘 흡수하려면. 즉 소화 기능이 기본이야. 자, 소화 기능이 중요해. 또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필요하니까 양질, 식이. 자,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할 수도 있어. 이런 또 아미노산들이 필요해. 잘 흡수되려면. 흡수 과정에서 소화 기능과 아미노산 이런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흡수된 다음에 제대로 작용하려면은 짝이 되는 비타민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짝이 되는 비타민이 있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또 여러 가지 관여되는 대사가 있겠지. 대사 기능이나 뭐 효소나.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시고, 조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칼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